이번에 크립토컨트를 기고하는 분석가 이그나시오 모레노가 차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격 차트가 아니었어요. 이 사진의 조급함을 재는 차트였는데 그 차트의 선이 지난 6년 동안 딱 3번, 그것도 시장의 방향성이 통째로 바뀌기 직전에만 닿았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크립토 브리핑이 이 장면의 기사를 옮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그 조급함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코인을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값을 정해져가지고 주문을 걸어두고 기다리거나, 흥정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시장가로 받아들이고 사버리거나, 이 테이크업 매수량은 이 두 가지 중에 뒤에 거, 바로 기다릴 생각 없는 시장가 매수, 이 돈만 골라서는 지표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이 돈의 30일 평균이 지금 요즘 환율 어림으로 4조 6천억 정도 규모까지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숫자가 크면은 매수하려는 쪽이 급하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마르면은 다들 손을 놓고 지켜본다는 뜻이겠죠. 모레노 측에서는 이걸 투기적인 수요가 씻고 또 매수 긴급도가 빠진 신호로 읽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걸 반전 신호라고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삼각기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 식은 이야기죠. 근데 거의 같은 시점에 완전히 반대쪽을 가리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뉴투데이가 짚은 소식으로 비트코인 펀딩비가 약 20개월 만에 최고까지 올라왔고, 펀딩비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리자면은 만기 없이 계속 굴러가는 선물 계약에서는 계약 가격이 실제 코인 가격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많이 몰린 쪽이 반대쪽에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요금이 2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라는 거는 상승에다가 건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있고 그 비싼 요금을 계속해서 물면서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는 당장 사겠다, 이런 돈들이 몇 년 만에 가장 조용한데, 선물에서는 상승한다에 건 돈이 20달 만에 가장 몰려있는 상당히 이상한 조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부터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RSI, 그러니까 최근에 오르님과 내리님을 견줘가지고 0에서 100 사이로 표시하는 지표는 52 수준이죠. 보통 70을 넘어야지 과열이라고 부르니까요. 가격 쪽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은 제 어린 계산으로 4%쯤 위에 있는 저항선, 중기 평균선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고, 중장기 평균선은 13% 가까이 위에 있습니다. 이 가격 검증이 끝나지 않은 판에 빌린 돈이 한쪽으로 몰려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빌린 돈을 얹어가지고 잡은 자리는 손실이 한도를 넘는 순간 거래소가 강제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닫히면서 쏟아진 매물들이 값을 더 누르고, 또 눌린 값이 다음 자리를 또 닫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서 정리가 정리를 부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롱솔림 시장의 교과서적인 하방 위험이고요. 오늘 결론과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흔한 과열 경고 영상이 되죠. 근데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인데요. 이 크립토 브리핑 보도에서 상대적으로 덜 인용되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거래소 현물 거래대금 자체가 2019년 초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가장 조용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특정 지표 하나가 아니라 시장 활동 전체가 식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파는 쪽도 지쳤습니다. 팔 생각이던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 팔고 나가서 새 매물이 말라가는 정도를 재는 매도 소진 지표가 수년 내에 최저권에 다가섰고요. 사는 쪽만 물러난 게 아니라 이 파는 쪽도 같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크립토컨트는 이 국면을 두 갈래로 정리해요. 항복이냐 아니면 조용한 사모으기냐, 그리고 어느 쪽이 맞든 공통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사겠다는 주문도 팔겠다는 주문도 같이 줄어든 얇은 판에서는 같은 크기의 돈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가격을 움직입니다. 위로든 아래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과거에 이 자리에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2020년 말 이 고갈 구간 직후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대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에는 사이클의 맨 아래 구간 한복판이었고, 몇 달에 걸친 회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23년에는 긴 횡보 끝에 반등 직전이었죠. 이 시점도 걸린 시간도 전부 다 제각각이었지만 그 공통점은 한 가지였어요. 전부 다 물러나 있던 수요가 되돌아오기 직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얇은 판 이야기가 남의 코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XRP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실측 결과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지난주 XRP는 요즘 환율 어림으로 1,400원 안팎이 되는 그 상징적인 지지자리 아래를 2024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잠깐 찍고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날들은 항복이 쏟아지는 날이죠. 근데 해외 매체 크립토 뉴스가 파생 데이터를 뜯어본 결과는 반대였는데요. 값이 밀리는 와중에도 펀딩비는 플러스를 유지했고, 또 오른다의 건 쪽이 요금을 내는 구조인데, 내리는 판에서도 그 요금을 계속 내면서 자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강제 적립 규모도 그 무렵에 하루 기준 롱 쪽이 60억 정도 남짓이고, 쇼 쪽이 40억 원 가까이로서 진짜 항복 국면에서 나오는 5대1, 10대1 이런 비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거래소로 들어오는 XRP 물량들, 그러니까 팔러 나오는 공급 자체가 월간 기준 기록적으로 적다는 집계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 이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의 정적,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가 매수가 최저권에 머물고 또 매도 소진이 이어지는 지금 구간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관망 자금이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이고요. 저는 과거 전례의 무게를 따라서 수요 재유입 쪽에 조금 더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 고갈 구간의 전례가 전부 다 수요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크립토 브리핑의 집계, 그리고 이번에는 매도 소진이 함께 확인돼서 하방 재료인 매물 공급까지도 갖지 말랐다라는 거. 세 번째로 20개월 최고 펀딩비는 위험인 동시에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향성에 걸겠다는 자금들이 실제한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가 매수는 6년 새 3번뿐이던 고갈 구간까지 말랐고 과거 그 자리는 매번 수요가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펀딩비는 20개월 최고까지 상승해서 조용한 현물 위에 쏠린 선물이 얹힌 어느 쪽으로든 크게 움직일 준비가 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XRP는 지지 이탈의 순간에서도 요금을 내면서 버틴 롱 포지션, 말라붙은 매물 공급들을 실측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이 정적 구간, 항복 직전의 정적일지 아니면 조용한 3호기의 정적일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물러나 있던 돈이 시장가 주문으로 돌아왔다는 첫 번째 신호, 30일 평균 테이크업 매수량이 최저권에서 다시 늘기 시작하는 날, 이때의 숫자를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